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와 자기 파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천재 교과서의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건 우리 교과서는 우리 학교 교과서는 천재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학스터라는 곳에 들어오셔서 각자 이제 교육청 들어오시면 이학스터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와 자기는 전기 파트와 자기 파트로 나뉩니다. 지금 보이시죠? 전기와 자기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넘어가라. 자, 전기는 소단원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겨라 전기입니다. 생겨라 전기. 생겨라 전기 한다는 건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겨라 라고 했다는 건 이전에 생겨라 하기 전에 전기가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네, 없었다는 거겠죠. 없으니까 생겨라 라고 하겠죠. 우리가 공기 보고 생겨라 공기 하진 않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전기는 기본적으로는 전기가 없는 상태. 우리가 배웠죠. 1단원 때 배웠던 개념 중성이라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전기적으로도 중성이 있어요. 중성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그렇죠? 전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나뉘기 때문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를 중성입니다. 그래서 중성인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전기, 생겨라 전기라는 단원의 핵심 개념입니다. 없었던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개념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어디 보자. 여기 소단원 제목을 제가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생겨라 전기에서는 전기력이라는 걸 배웁니다. 전기력. 전기력이 뭐냐? 전기를 띤 물체들이 있어요. 없다가 전기를 안 띠다가 전기를 띠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우리는 그냥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전기를 띠면 가지는 힘입니다. 전기력. 그 다음에 마찰전기라는 게 있는데 마찰전기는 뭐냐? 말 그대로 풀어내시면 돼요. 마찰을 했더니 전기가 생기더라. 마찰을 막 비빈다는 거죠. 막 마찰을 시켜요. 마찰을 시켰더니 전기가 생겼다. 그걸 마찰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념이 지금 정전기 유도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정전기, 갑자기 정전기가 나와 있어. 그럼 정전기가 뭐냐? 이 정전기라는 건 전기는 전기입니다. 전기는 전기인데 정자가 멈춰 있다, 고여 있다. 정지할 때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그냥 막 흐르는 게 아니라 고여 있어요. 그 고인 전기를 정전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찰전기의 또 다른 이름이 정전기입니다. 그래서 마찰전기도 막 흐르는 게 아니라 고여 있습니다. 일정하게 고여 있는 전기를 이제 마찰전기라고도 하는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 더 큰 개념이냐면요. 정전기가 더 큰 개념이고 그 하위 개념으로 마찰전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찰전기는 정전기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정전기는 마찰전기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네 두 개는 서로 상호 호환이 되는 개념이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정전기 유도는 말 그대로 정전기를 막 만들어 낼 거예요. 근데 만들어내는 게 막 내가 막 생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살짝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유도, 우리 유도 신문 한다고 하죠. 네, 내가 원하는 건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유도를 합니다. 정전기, 나는 원하는 전기가 있어. 너는 이쪽으로 살살살 따라오다 보면 내가 원하는 전기를 띠게 될 거야 라는 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한 검전기까지 배우면 소단원 1단원은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2단원입니다.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네, 이제 개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까 정전기 말씀드렸을 때는 고여있다, 멈춰있다 라고 했는데 뭐가 고여있냐? 응? 뭐가 고여있길래 뭐 고여있다고 하냐? 뭔가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셨던 분들 계시죠? 자, 뭘까요? 바로 전자입니다. 제가 앞서서 올렸던 영상에 있던 그 개념 중에 전자에서 모든 이 개념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자가요,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화학에서도 나오고, 물리에서도 나오고, 생물에서도 나오고, 지구과학 또 전자 나오죠. 근데 이 전자가 이번에는
아까는 고여있다, 뭐 고여있는 전기다 했는데 그 고여있는 게 바로 이제 전자가 고여있는 겁니다. 멈춰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전자가 이번에 움직인대요. 움직여. 계속 움직여서 심각하게 이제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흐른대요. 흘러. 계속 뭔가가 흐르는데 그게 전자가 움직여서 흐르더라.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전기를 아까 있는 멈춰있는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정전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움직이는 전자를 보고 전기가 흐른다. 그럼 우린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류. 딱 느낌만 봐도 아시죠? 전기. 그 다음에 흐를류. 전기, 흐름이 전류입니다. 그리고 전류를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뭔가 흐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흐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걔가 바로 전압입니다. 압. 누른다라는 이제 압력이 할 때 압을 쓰는데요. 이 전압이 세면 셀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흐르게 하는 힘이 강할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2단원 내용입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 3단원입니다. 전압, 전류, 저항의 특별한 관계. 전압, 전류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전압은 뭐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전류는 뭐냐? 전자가 계속 움직이는 거, 흐르는 것이다. 그럼 저항은 뭘까요? 저항. 우리 이제 사회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항군. 우리나라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저항군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이제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다 개념은 이제 저항한다. 일본에 반하여 이제 대항을 한다라는 건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힘들게 했죠. 식민지를 우리나라 식민지화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정신적인, 물리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때 그거에 반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네 말이 반한다는 뜻이죠. 반대해서 내가 방해를 하겠다. 그러한 힘을 방해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항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포커스는 지금 전류에 맞춰주시고 전류, 전자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전자가 움직이려는 걸 도와주는 움직이게끔 해주는 애가 전압이고요. 전자가 움직이는 걸 방해를 합니다. 막 못하게 해요. 걔가 바로 저항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특별한 관계가 다 나왔네요. 전류의 포커스를 두고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끔 도와주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전류를 못하게 하는 아이입니다. 못 흐르게 방해하는 아이입니다. 이 세 개의 관계를 이렇게 옴이라는 사람이 과학자 이름이에요. 옴이라는 사람이 이 관계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로 합니다. 식으로 정리를 해요. 이게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전라도 사투리 옴해가 아니라요. 옴이라는 사람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옴의 법칙이라고 정리를 우리가 깔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단원 내용이고요. 4단원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차례로 연결하기, 나란히 연결하기입니다. 얘는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배웠던 저항 있죠, 저항. 저항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연결을 했더니 이제 저항이 원래 역할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데 이 방해하는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냐? 더 많이 방해하냐? 더 적게 방해하냐?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걸 우리가 직렬, 병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예쁘게 풀어서 썼네요. 차례로 연결하기, 나란히 연결하기입니다. 차례로 연결하기는요,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연결을 하는 걸 차례로 연결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랑 손을 잡고 이제 줄을 선다고 생각했을 때 친구는 옆에 1번, 2번 순서대로 서면은 자기 팔 한쪽씩만 쓰면 나란히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차례로 연결하기는요, 나중에 이제 회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을 옆에 그냥 하나씩만 친구끼리 이제 저항끼리 하나씩만 연결을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팔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다른 친구에게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뒤에 친구가 내 다음에 1, 2, 3, 4, 5, 6, 7 이렇게 많이 있더라도 내 팔이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은
더 이상 뒤로 전달이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직렬의 특징이고요. 병렬은요, 나란히 연결하기입니다. 나란히 연결하기는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거냐? 아까는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팔 하나씩만 써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옆에다가 붙였는데, 나란히 연결하기, 이제 그러니까 병렬 연결하기는요, 내가 팔을 두 개를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손을 한 군데에 다 모으는 거예요. 왼손은 다 왼손 쫙 모이고, 오른손은 쫙 오른손끼리 모이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게 바로 나란히 연결하기입니다. 아직 뭔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친구랑 손을 잡는데, 친구가 내 친구의 왼손과 내 왼손을 잡고 오른손과 오른손을 잡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또 왼손과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아요. 그러면 내 팔 왼손이 하나가 잘렸어. 그거 너무 잔인하네. 쓸 수가 없어. 그럼 다른 손 친구는 연결이 되어 있죠. 왼손과 오른손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암시랑 통하기 때문에 역시 전기도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냥 이렇게 연결만 했을 뿐인데 다른 점이 생깁니다. 그걸 배우는 게 바로 직렬과 병렬입니다. 전기 파트는 이렇게 개념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건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파트입니다. 자기 파트는 소단원 내용이 별게 없네요. 아까는 4개였는데 이번엔 2개입니다. 2개로 정리를 하면 자기 뭐냐, 자석이라는 힘은 우리가 배웠어요. 사실 자석은 N극과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N극과 S극끼리는 서로 붙더라. 그게 바로 자기력입니다. 자기력. 자석이 띠는 성질, 힘. 그래서 자기력이라는 걸 이제 배우고 이번에도 배울 건데,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자석이라는 걸 아니까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뒀더니 나침반이 획가닥 도는 거예요. 원래 나침반이라는 건 자침이 N극과 S극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였어요. 왜? 지구는 거대한 자석과 같아서 N극을 항상 자석이 나침반의 N 자침이 S극, 자석의 S극을 가리키는 것처럼 항상 북쪽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근처에 자석이 가니까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제 지구라는 자석이 가진 힘보다 가까운 자석이 가진 힘이 좀 더 크게 느껴지니까, 가까울수록 크니까요, 힘은. 얘가 갑자기 나침반이 휙휙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자석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과학자예요. 이제 웨를스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발견을 하냐면요. 원래는 자석이랑 전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걸 증명해 보일게요. 해가지고 일을 꾸미죠.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요. 일단 나침반을 둡니다. 그럼 나침반이 정상적으로 항상 어디를 향하겠어요? 네, 북쪽을 향하겠죠. N극의 북쪽을 향하겠죠. 그런데 옆에 자석을 놔둬봐. 그러면 자석은 나침반을 방향을 바꾸니까 휙휙 움직이는 거예요, 나침반이. 그래, 오케이. 그건 알겠다. 나침반의 방향을 바꾸는 건 자석이다. 그런데 전기는 못하지 않겠느냐? 왜? 전기랑 자석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침반을 두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침반을 가운데 두고 주위에 전선을 딱 놔둔 다음에 전기를 딱 흘려줍니다. 전지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전기를 흘려주면은 나침반이 절대로 안 움직일 것이다. 똑같이 북쪽을 그냥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왜? 전기는 자석이 아니니까. 라고 하려고 이제 실험을 딱 했는데 그만 나침반이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분명히 어디서 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자석에서 볼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 자석은 안 놔두고 전기가 통하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만 옆에 놔뒀을 뿐인데 도는 거야. 내가 생각했더니 잘못됐구나. 자석과 전기는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이 바로 1단원 내용이에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전류가 자석이랑 똑같은 힘을 갖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게 1단원. 그리고 여기에서 연장돼서 나갔던 개념이 바로 전자석.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전자석이 바로 1단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소단원, 이단원은 뭐냐면요. 제가 최종적으로 전기와 자기를 묶어서 배우는 이유가 뭐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네, 왜 때문이다. 전기, 자기가 같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힘이 생겨요. 전기는 그 무엇도 움직이기는 어려웠어요.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아닌데요? 정전기 유도할 때 움직이던데요? 그 힘은 좀 약해요. 근데 자기도 움직일 수 있는데요? 힘이 있는데요? 서로 달라붙어요. 자석 가까이 하면은 막 자기들끼리 가서 달라붙어요. 그것도 조금 약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힘을 강하게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개, 전기랑 자기가 만났더니 강한 힘이 생기고 이 힘을 이 전기든 자기든을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힘의 크기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배우는 게 바로 이 단원, 전기와 자기가 만드는 힘이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하는 개념이 뭐냐?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전기를 연결해주면 막 도는 거. 선풍기 안에 있겠죠. 세탁기 안에 있겠죠. 네, 도는 것들, 전기 연결해주면 도는 것들, 이게 바로 전동기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는 게 전기와 자기의 큰 그림입니다.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기와 자기는 기본적으로 전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자. 물질의 구성을 하는 기본 입자인 원자에 있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전기가 왜 흐르는지, 전자가 움직여서다. 자기가 왜 하는지는 안 배웁니다.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 자석전원 달라붙고 밀어내는 힘을 가졌는데 이 아이들이 힘을 합쳤더니 힘이 생기더라 라는 게 이 단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건 이어서 동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